핫쌤입니다. 이번 동영상 타이틀을 기본 틀을 익혀야 하는 이유 이렇게 잡았습니다. 타이틀에서 잔소리가 심할 거라는 냄새가 나죠. 부제를 달았습니다. 노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잔소리하고 있죠. 어제입니다. 어떤 학생이 강의 일시정지 또는 연장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왕초보 의사소통만 듣고서 시험 치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필기 합격했답니다. 자, 이 친구 항상 시험 전에 후닥 이렇게 요약하고서 시험 치러 간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의사소통이 많이 어려웠나 봅니다. 자,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다면 오히려 나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니까 이 친구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말, 의사소통에서 좋은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영역 잘 풀리죠. 내가 이미지를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봤습니다. 행정직 지원했는데 NC에서는 60개 가운데 38개를 받았답니다. 간당간당했죠. 대신에 직무에서 20개 가운데 17개를 받는 바람에 보완했죠. 어쨌든 필기 통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틀 잡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 내가 카톡 대화를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하반기에도 건보 지원했더군요. 하반기에도 건보 필기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겁니다. 이 친구 하는 말, 일단 틀을 익히고 나서 시험 치기 전에 한번 후다닥 정리하고서 시험 보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 웬만해서는 다 필기 합격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틀을 익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는 지문은 아무나 쓴 글이 아니죠. 전문가들이 쓴 글 가운데 아주 잘된 것을 골라서 지문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지문을 읽다 관점으로 대할 거냐 아니면 보다 관점으로 대할 거냐 이거 빨리 정해야 합니다. 읽다 관점은 해석하는 겁니다. 신문의 행간을 읽다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동원하는 틀, 이 네 가지를 익혀버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익히라. 이렇게 강조하죠. 이 틀을 익히면 내가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 빨리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자, 사부고성과 포스텝인데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부고성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틀을 바탕으로 하고서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죠. 포스텝도 마찬가지입니다. why, what, how, if. 자, why에 따른 단어 암기하고 what, how, if에 따른 단어 또는 표현을 암기하고서 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단별 문제 글을 읽지 않고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이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가에서 머리에서 따라서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가는 일단 맨 뒤로 돌리는 거죠. 맞다 그렇다 그러다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 순서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 라 순서 그리고 나가 맨 마지막하고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의 머리걸 이것이 바로 맞다 그렇다 여기 해당되죠. 이 틀만 익히면 웬만한 것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9개월 공부하고서 사시 합격했다 그러죠. 이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가 공부했던 방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문장 보면 답이 나오고 나는 머리를 보라 그러죠. 그래도 안 나오면 마지막을 본다. 나는 꼬리를 보라 그러죠. 그리고 일치 불일치 단어 또는 표현을 대조해 보라 그러죠. 그러면 웬만해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NCS 준비하다 지치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머리 싸움이냐? 해도 않는다. 노력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즉 비용을 많이 들인 거죠. 그러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은 이 반대해야 되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떤 학생은 자꾸만 특정 공기업 거기에 맞는 교재를 찾고 있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 공기업만을 위한 NC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특정 공기업만을 위한 NCS가 별도로 있다면 이와 같은 사례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친구는 작년에 철도 공기업 들어갔죠. 교대 근무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NCS를 체화시키기 위해서 근보 지원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5월 25일 필기 합격했다는 소식을 나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 올렸죠. 자, 이 친구는 철도 관련 공기업 지원에서 합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근보에 지원해서 필기 합격했죠. 철도 공기업만을 위한 NCS, 근보만을 위한 NCS가 별도로 있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없겠죠.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철도 회사만을 위한 NCS 그리고 근보만을 위한 NCS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공부에도 이와 같은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얘기 내가 또 유튜브에 올렸었죠. 두 아이 엄마입니다. 달포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서 필기 합격하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나한테 좀 구박을 받았죠. 욕심 부리지 말고 개념 틀부터 잡아라.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 방식의 학습은 지양해라. 시간만 들인다. 그렇게 시간 들이고서 좋은 결과를 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틀을 잡고 그 개념에 따라서 산업 현장을 봐라. 그러면 짧은 시간, 즉 적은 비용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 엄마인데 좋은 결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익히라는 거죠. NCS 문제 풀이에 필요한 기초 개념 이 책에다 수록해 놨습니다. 이 책 전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2장까지 보고 산업 현장을 보러 가면 됩니다. 자, 틀에 따라서 익힌 개념 가지고 산업 현장을 보기 때문에 많이 풀 수 있고 또 개념에 따른 문제 풀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 보러 가면 기분 좋죠. 여러분들이 바라던 바죠. 어쨌든 공부도 경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는 어느 누구든 피할 수 없는 경제 활동의 원칙입니다. 화이팅하십시오.